그런데 중국은 지금 제대로 못 만나고 있고 러시아와도 뭐 당연히 지금 잘못하면 적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러시아부터 네. 정리를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우리가 뭐 엄청나게 도와주면서 자유가치 동맹의 선두에 서서 뭔가 좋은 일, 뭐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라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초기부터 한러 관계에 대한 국제정치적 전 맥락을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예. 2차 가해자라고. 아, 우크라이나가 예. 지금 지고 있고 침략을 당했는데 그렇게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냐. 제가 이제 초기부터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러시아가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초기에 뭐 여러 가지 작전적 실패나 군사적 운영에서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다음에 뭐 키우를 공격했으니까 전체 점령하네. 저는 러시아는 동 우크라이나만 점령할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은 네. 이제 아예 진지를 구축하고 장기전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러시아가 지는 전쟁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지금의 전쟁의 양상은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금처럼 가는 거잖아요. 예. 저는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다른 국가들이 계속 싸우라고 지금 무기를 대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사람이 군인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전망에 지금 사실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싸울 네.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죽어가니까. 보시면 이 전쟁이 가끔 뭐 드론을 모스크바에 날리는 거 외에 전쟁터가 우크라이나에 제한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나라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의 군대는 군대가 없죠.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41개국이 그리고 48개국이 참여했는데 예. 저는 경제 제재까지는 어느 정도 손해를 그렇죠. 감노하더라도 예. 저는 해야 된다고. 예.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국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분명히 러시아가 잘못했고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제가 이거 뭔가 안 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제재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무기 제공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죠. 지금 우회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무기 제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한 게? 지금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좀 더 자세히 사실 이건 작년 6월부터 가장 보수적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우리 중앙일보가 특종을 내기도 했었어요. 예. 그때가 뭐냐면 미국이 제시한 우회 수출 국가가 폴란드, 그 다음에 캐나다, 예. 미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회 수출이라는 게 우리는 미국한테 수출하고 미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폴란드로 간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폴란드로 간 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 무기가 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폴란드는 아니거든요. 폴란드 갔다가 바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기사를 찾아보시면 폴란드 대통령이나 수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좀 더 압박해서 한국이 무기를 좀 더 포탄을 더 가져와라.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 보면 지금 오늘 나온 게 뭐냐면 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보다 한국 한 나라가 지원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전 유럽이 지원한 포탄보다 한국 한 나라가 한 나라가 하는 게 더 많다. 지원한 포탄이 많다. 그리고요. 이 포탄을 수출할 때 반드시 사인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3자 이전 금지 조항입니다.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 판 게 돌아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 계약의 위반은 뭐냐면 이 무역을 3자한테 옮기는 겁니다. 그러네. 그거 사인 안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계약에 계약서. 약간 좀 밀수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법칙을 불문율을 어긴 겁니다. 아,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뭐 폴란드나 미국 갔다고 왔다고 해서 그게 한국 무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죠. 설득력이 있나요? 진짜 문제 삼고자 한다면 크게 문제 삼을 수 그러니까 있는. 저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북한이 러시아한테 공급했다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증거보다 훨씬 없어요. 뭐냐면 대규모 했다는 게 증거가 부족해요. 예. 뭐 몇 건이 나왔다니 몇 건이 나온 거는 블랙 마켓에서 북한 무기가 돌아다니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저는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한테 협박에 가까운 비판을 했던 것을 보고 아니 근데 왜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강한 어조로? 저 러시아에 대해 반대합니다. 오해하지 예. 마십시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적으로 만들면 제일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니까. 예. 그렇게 강한 어조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은 EU든 미국이든 우크라이나 원조에 있어서도 지금 올스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우리는 또 지원한다고 최근에 기사가 나왔던데 걱정입니다. 이 상황. 그리고 중국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중국은 시진핑이 만날까요? 이게 지금 상황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뭔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만났잖아요. 네. 외교부 장관들끼리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 한중 사이에 이슈가 없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또 요소수 문제도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외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 미국과 중국이 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작년에 11월에 우리 전략으로 삼았다는 뜻은 인도 태평양 전략이란 뭐냐? 미국의 인도양 태평양 전략이고 그렇죠. 이 기원은 아베입니다. 예. 미국이 만들었고 일본이 시작했고 미국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건 뭐냐면 중국에 대한 이 포위. 아시아의 예. 포위를 위한 아시아 전략, 아시아 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한국의 전략으로 받았다는 뜻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참여해서 대륙 세력을 견제하는 진영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 정부 때 신남방 신북방은 반대였습니다. 해양과 세력을 연결시키고 완충하면서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신남방 정책이 제가 기한을 했거든요. 제가 입안을 했습니다. 이쪽하고도 친하고 저쪽하고도 예, 친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신남방에서는 아세안 국가, 신북방에서 러시아와 상당히 이 설린 관계를 하려고 했었죠. 지금 정부는 그걸 다 폐기했고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작년 11월 우리 전략이다라고 예. 받아들인 거는 이제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입니다. 그래 반쪽만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반쪽. 한쪽을 선택해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돌의 희생양이 되느냐 또는 연결고리가 되느냐 지금처럼 하나에 이렇게 완전 올인해 버리는 거죠. 이 되돌릴 수 있을까 하는 싶긴 게 한데요. 가장 두렵고요. 예. 지금 그런데 중국이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때는 그랬다 칩시다. 미국이 한미를 묶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의 전략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 너무 멀리 있고 그렇죠. 중국이 부상하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두 나라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가 미국을 대변해서 아시아에서 전략을 해준다. 미국은 더 하려고 수 없다. 정말 진짜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해 보이지 않냐고 기자들한테 정말 행복하다. 한미를 묶을 수 있었어. 그런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기를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를 묶겠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그 이후에 중국하고 이게 이제 했으니까 중국하고는 디리스킹이라든지 이걸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낸시 펠로시 때 제일 나빴죠. 방문 때. 예. 그때 뭐냐면 6월에 국무장 블링컨을 중국에 보냅니다. 그때 예. 했던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답니다. 그랬죠. 예. 그게 물꼬입니다. 이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한국은 안 해요. 그래 한국은 안 해. 왜 안 해요? 중국을 관리하려면 해야죠.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고 미국도 했고요. 외교적 부담이 없습니다. 해도 우리는 또 국교 수립도 안 했잖아요. 대만이랑. 안 했고요. 그때 끊었잖아요. 32년 된 중국과의 예. 수교 때 전제 조건이 하나의 중국 지지입니다. 미국은요 맞습니다. 한때는 이걸 모호하게 합니다. 전략적 모호성 싫어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정부는 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이었다고 규정하는데 미국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외교가 없는 게 아니라 치밀한 겁니다. 두 개의 옵션을 가지고 한때는 중국을 자극하고 대만 예. 한쪽에서는 중국한테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중국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한다는 말을 해요. 동시에 중국의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두 개 다 할 수 있어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얘기해서 중국을 자극했잖아요. 예. 같이 나가면 중국 자극 아닙니다. 그러네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국내 정치적이고 거기에 대한 대중국 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기존에 썼던 논문들에 참여하는 분들 예. 짐작하면 이런 겁니다. 한미 동맹이 강해야 또는 한미일 동맹이 강해져야 중국이 숙이고 들어온다예요. 이게 얼마나 나이브하고 이념적인가요? 여기에 착시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중간에 중국이 선의로 단체 관광 해제해 준 적이 예, 있어요. 예, 그렇죠. 그거를 그 증거로 봤어요. 어. 한미 이렇게 가니까 중국이 당황하고 음. 한국에 손을 내민다였습니다. 음.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최근에 중국에 가서 확인한 바는 한국과의 관계는 동결입니다. 어떻게 치면 악화 아니니까 다행이랄 정도로 한국이 하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동결입니다. 시진핑 절대로 안 옵니다. 이번에 에이펙 갔을 때 한국은 될 것처럼 얘기했죠. 시진핑 절대로 안 온다. 절대로 안 옵니다. 한국이 어. 바뀌지 않으면.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이번에 한중일 왔을 때도 일단 에이펙 갔을 때 시진핑이 한국 통역관 안 데려갔습니다. 통역관 자체를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든지 정보력 부재예요. 아. 자꾸 만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시진핑을 어떻게든 만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한중일도요. 원래 우리가 호스트 국가입니다. 예. 원래는 한중일, 이거 한중일은 의미가 있잖아요. 한미일 진영화돼서 그렇죠. 중국을 끌어들이는 건데 물론 시진핑이 안 오고 총리가 오는 한중일 회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호스팅이면 예. 이걸 위해서 중국을 계속 만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첫 만남이었어요. 11월 달에 만난 게 첫 만남이라니까요. 자, 외교부 장관. 근데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면 또 중국한테 대만 그 얘기 하지도 않고 중국은 제대로 북한을 좀 견제하라고 우리가 명령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아니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친중이 아니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의 문제나 왜냐하면 이미 에이펙에서 미국하고 화해 모드로 갔으면 우리는 부담이 없어요. 그 말 한번 해주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럼 말 한마디로 그냥 초장빚을 갚을 천냥을 수 갚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거는 우리의 정책이에요. 지금까지. 어. 왜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적대가 그러니까 안 하니까 중국한테 요구만 하니까 그 국내 일정을 핑계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호스트 국가잖아요. 게다가 모든 보수건 진보건 간에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는 말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말이나 외교부 장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 그 경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붙을 수밖에 없는 세계 정세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 5년 정도만 조금 좀 공공하더라도 좀 참으면 그러니까 경제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은 그분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참으면 이쪽 반쪽에 물론 공업 위주고 뭐 어떤 선진국들 위주긴 하지만 그쪽에서 이쪽에서 잃었던 어떤 마켓을 시장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게 안정적으로 미래에는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예. 일말의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이 의존성이 나중에 한중 관계가 나빠지면 그게 이제 바로 무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건 결코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답변을 예.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외교가 아니고 경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강제로 빼돌립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빼돌립니까? 왜 중국이 왜 요소수 문제가 돼도 왜 계속 중국 갑니까? 싸잖아요. 아, 경제 논리로 그렇죠. 시장 논리로 맞아요. 움직이는 겁니다. 예, 예. 그걸 그럼 정치적 논리로 빼놓는 게 맞느냐는 게 하나.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왜 구태여 한쪽을 단절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게 10년, 20년 중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가야 되는 거에 대한 찬성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장기적으로 그렇다. 연착륙을 해야죠. 왜 그걸 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럼 왜 그 경제 충격을 우리가 다 봤습니까? 예. 세 번째,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게 저거잖아요. 예. 중국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한국은 그렇죠. 제조업의 강점은 있지만 원천 기술이나 이런 데서 곧 따라잡힌다. 그러면 미국하고 선진국하고 잡아야 된다. 여기에 저는 그렇죠. 기본적인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한테 주면서 우리가 미국한테 얻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두 가지가 반도체하고 배터리잖아요. 예. 배터리 때는 IRA 우리 뒤통수 맞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배제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 들어서 투자할게. 투자하는 대신에 미국에서 우리가 공장을 완성할 때까지는 한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동일 취급해달라. 이걸 미국하고 그렇죠. 협상해봤냐고요. 하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 우리가 미국하고 그 협상을 안 해가지고 우린 7,500불 보조금에서 배제됐죠. 그다음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에 있는 설비 정서를 가지고 중국 투자하고 있고 중국 수출하는 거 규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나노면 3나노, 7나노면 7나노 해서 예.
소위 말하는 저사양은 우리가 중국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니들이 다 사줄래? 미국이. 그렇지. 그러면 사줄 수는 고사양은 없지. 고사양은 안 하겠다. 예. 그러면요, 미국도 오케이 할 것이고 중국은 고마워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중국이에요. 예. 그럼 우리는 이걸 보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안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미국한테 지금 우리가 투자한 게 바이든이 작년에 와서 투자 약속한 게 천억 달러고요. 예, 한 133조고요. 이것도 아까 무기처럼 유럽 전체가 미국에 투자한 것보다 많습니다. 5대 기업이. 그리고 지금까지 73조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미국한테 받은 게 뭡니까? 음.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 다 IPF 다 망가뜨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